남미의 유럽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등지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중국을 버리고 한국 따위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에는 무려 40년 전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 당시로 올라가야 하는 듣고도 믿기 어려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아르헨티나에 이것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아르헨티나는 강대국들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잠든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 속 한국의 충격적인 태도.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 국방부 소속 무기체계 전략 분석관 마르코스 페레이라입니다. 30년 넘게 남미의 안보 지형을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저는 최근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그 처절한 실상을 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전 세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한국의 무서운 실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베네수엘라 상공이 불바다로 변하며 중국이 자랑하던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 단 72시간 만에 고철로 변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아르헨티나 지휘부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키는 시스템 역시 중국산이었기에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최첨단 전력 앞에 우리도 똑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급히 미국의 손을 뻗어보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그저 자기들의 뒷마당 정도로 취급하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고 다른 국가들의 대기업들 역시 터무니없는 가격과 긴 대기 시간을 통보하며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보국장이 가져온 한 장의 위성 분석 보고서가 모든 것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대국의 강력한 전자전 공격으로 베네수엘라의 모든 레이더가 하얗게 눈이 멀어버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유독 한국의 기술이 들어간 특정 지점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보고를 받았을 때 저를 포함한 아르헨티나의 모든 군사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미국이나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을 가졌단 말인가 하며 무시했습니다. 그저 다른 나라의 부품을 사다가 조립이나 하는 수준으로 얕보고 있었기에 우리는 보고서가 조작되었거나 일시적인 데이터 오류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도 실패한 기술을 완성했단 말인가라며 모두가 한국의 능력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체적인 수치들은 우리의 비웃음을 차가운 경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레이더 시스템은 강대국의 극심한 전파 방해 속에서도 무려 150km 밖의 표적을 단 0.5초의 오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파 간섭이 발생하면 탐지거리가 30% 이하로 급감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식인데 한국의 시스템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적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측정 장비가 고장 난 것이 분명하다며 3번이나 다시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고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도 실패한 주파수 도약 기술을 이토록 완벽하게 구현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반응 시간이었습니다. 적의 위협을 감지하고 요격 단계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기존 강대국들의 무기 체계보다 1.5배 이상 빨랐습니다. 추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실제 기록된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표적이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이동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0.01초 단위로 궤적을 계산하며 명중률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국이 이런 성능을 낼 수 있을 리 없다며 한국 따위가 무슨 수로 이런 천재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겠느냐고 비아냥댔습니다. 하지만 수치가 쌓여갈수록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량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획기적인 독립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약진은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능 좋은 레이더를 만드는 수준을 넘어 물리적인 파괴력보다 훨씬 더 무서운 철학과 인연이 담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포클랜드의 바다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거대한 반전의 실체는 한국이 그동안 철저하게 감추어 왔던 전략적 자산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완성해가고 있었으며 그것은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의 기술적 자립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며 강대국들을 압도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는 이미 아르헨티나 국방부 지하 벙커의 모니터 위에서 선명한 수치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 이 정도의 위력을 가졌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오만함에 빠져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서 새로운 전장 환경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서 시작된 한국과의 숨겨진 인연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남미의 하늘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 내부는 한국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데이터와 실전 기록을 두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강대국들의 무기 체계에 익숙해져 있던 보수적인 장성들은 한국이 제시한 수치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같은 신흥 국가가 자신들도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소형화된 다기능 레이더의 연산, 처리 속도를 단번에 확보했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민간 분야에서 갈고 닦은 알고리즘 기술이 무기 체계의 두뇌인 중앙 처리 장치에 이토록 정밀하게 이식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테스트장에서 벌어진 상황은 그들의 오만한 확신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중에서 무작위로 낙하하는 모의 표적을 향해 한국의 탐지 시스템을 가동하자 레이더 스크린에는 믿기 힘든 숫자가 표시되었습니다. 표적이 자유 낙하를 시작한 지 단 0.3초 만에 궤적 계산이 완료되었고 예상 낙하 지점과의 오차는 고작 5cm 내외로 측정되었습니다. 현장을 참관하던 외국의 기술 고문들은 장비가 고장난 것이 분명하다며 즉각 테스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주재에 어떻게 이런 초정밀 연산 장치를 숨길 수 있었냐며 오히려 한국 측의 데이터 조작 여부를 따져 묻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시험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표적의 숫자와 이동 경로가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더 정교하게 반응했습니다.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한국산 전용 칩셋은 강대국들의 구형 프로세서가 처리하지 못하는 미세한 전파 간섭까지 모두 걸러내며 표적의 실체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사정거리 밖에서 접근하는 가상 적기를 포착하는 순간부터 추적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은 0.001초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물리적 반응 속도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이었으며 지켜보던 분석관들은 장비를 재확인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숨겨온 기술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하며 전율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한국을 조그만 조립 국가라고 비아냥대는 동안 한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부품을 사가는 단순한 고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핵심 소자부터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국산화하며 자신들만의 거대한 기술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무시와 멸시 속에서도 묵묵히 칼을 갈아온 한국의 집요함은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강대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형태의 기술적 자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철저하게 감추어 왔던 이 압도적인 전력은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최종 결정을 끌어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국의 주권과 생존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유일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안보를 볼모로 삼을 때 한국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40년 전 포클랜드의 거친 파도 속에서 싹텄던 그 작은 인연이 이제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남미의 하늘을 뒤덮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저력은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지휘부가 한국의 압도적인 수치와 기록을 확인하며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물들은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대국의 대기업 관계자들은 한국이 운 좋게 몇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했을지는 몰라도 실제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형 복합 무기 체계만큼은 절대로 자신들을 넘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과 손을 잡으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중국은 한국을 조그만 조립 공장이라 비하하며 자신들의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주제에 어떻게 저런 정밀도를 유지하며 장거리 요격이 가능하겠느냐며 아르헨티나의 선택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며 얕보았던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단번에 뒤집어 버릴 진정한 비장의 무기를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완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독자 기술로 완성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인 천국-2였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핵심 기술 전수를 거부당하자 좌절하며 포기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수년 전 강대국으로부터 레이더와 유도탄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단칼에 거절당한 아픈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국산화 계획을 무모한 도전이라 비웃으며 실패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는 대신 그들만의 독보적인 정밀 가공 기술과 반도체 공정 노하우를 집약하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한국 현지에서 직접 목격한 천국-2의 사격 데이터는 그야말로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정거리 내로 진입한 고속 표적에 대해 천국-2 시스템이 반응하는 시간은 단 0.1초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운용하던 시스템들이 표적을 인식하고 궤적을 계산하는데 소요되던 시간을 무려 5배 이상 단축한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요격 명중률이었습니다. 수십 차례 반복된 실전 사격 테스트에서 천국-2는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표적의 정중앙을 타격했습니다. 요격 직전 미사일이 표적을 추적하며 정밀하게 궤도를 수정하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먹잇감을 쫓는 듯한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켜보던 우리 측 참관단은 레이더 오작동을 의심하며 수차례 재측정을 요구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매번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결과값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 놀라운 성능의 무기를 개발하고도 전략적으로 그 실체를 숨겨왔습니다. 겉으로는 강대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고객인 척 행동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천국-2의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독자적인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들도 실패한 측추력 제어 기술과 콜드 런칭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했는지 전 세계는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저 조용히 전 세계 안보 시장의 중심부로 파고들며 자신들을 무시했던 국가들을 참교육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이 숨겨온 이 비장의 무기 천국-2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안보를 볼모로 삼던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를 깨트리는 혁명적인 도구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당했던 서름을 오히려 독보적인 기술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이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강대국들의 회유를 뿌리치고 끝내 한국의 천국-1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한국의 무서운 지명과 실력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남미의 하늘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로 떠오른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경외하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 상황실에서 천국-2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최종 확인하던 날, 현장에 있던 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집단적인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정석으로 믿어왔던 방공 이론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시스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상식을 파괴한 것은 천국-2의 동시 교전 능력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강대국의 시스템이 수십 개의 표적 중 몇 개를 골라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의 시스템은 탐지거리 100km 내에 진입한 15개 이상의 표적을 0.001초 단위로 개별 분리하여 동시에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은 처음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신호가 아니냐며
한국 측 기계의 메인 서버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서는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다기능 레이더는 단 한 대의 차량으로 탐지와 추적, 그리고 적군 식별까지 동시에 수행하며 기존 강대국들이 서너 대의 장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만 가능했던 복합 기능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국토와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전장 환경에 맞추어 극도로 소형화하면서도 연산 능력은 오히려 강대국들의 거대 시스템보다 2배 이상 높여놓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슨 수로 이런 고성능 칩셋을 국산화했냐는 비아냥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간용 초정밀 반도체 기술을 국방 분야에 완벽하게 이식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소프트웨어의 벽을 세웠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던 중국과 미국의 고문단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콜드 런칭이라 불리는 수직 발사 기술의 안정성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공중으로 띄운 뒤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여 목표물을 향해 꺾어 들어가는 반응 속도는 단 0.5초에 불과했습니다. 강대국들의 미사일이 발사 직후 자세를 잡는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였으며, 이는 근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접근하는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있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오류를 의심하며 계측기를 재확인하던 외국 기술진은 한국의 천국-2가 표적의 궤적 변화를 0.01초 단위로 예측하여 스스로 경로를 수정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확인하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강대국의 하청기지로 얕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정부 주도로 천국-2의 독자 핵심 소자인 대출력 송수신 모듈까지 100% 자국 기술로 채워 넣으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완벽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강대국들은 한국이 자신들의 소스 코드를 몰래 베꼈을 것이라며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한국이 공개한 독창적인 소스 코드는 오히려 기존 강대국들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얕보이고 무시당하던 한국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 안보 시장에서 가장 두렵고 정밀한 브랜드로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숨겨온 이 비장의 무기가 세상에 드러나자 그동안 한국을 무기 수입국으로만 보던 국가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안보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강대국의 뒷마당을 자처하는 대신 한국의 천국-1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강대국도 주지 않았던 핵심 기술의 통제권과 운영의 자율성을 한국은 친구라는 이름으로 아낌없이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무시당하던 조그만 나라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참교육하며 안보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는지, 그 충격적인 서막은 이제 아르헨티나의 하늘에서 현실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포클랜드의 인연이 왜 이제야 한국의 태도와 연결되어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은 이제 더 깊은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르헨티나 국방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전 세계의 눈은 다시 한번 남미를 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국방 대기업 관계자들은 아르헨티나가 한국의 천국-1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파격적인 무상 지원안을 들고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이 아무리 정밀하다고 한들 실제 대규모 전면전에서 대량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을 견뎌본 적이 없다며 한국의 실전 능력을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기술을 흉내낸 조잡한 복제품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하며 강대국의 승인 없이는 부품 하나도 교체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주인이라며 우리 지휘부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얕보며 비아냥대던 한국은 이미 그들의 오만한 상상을 초월하는 또 다른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르헨티나의 마르코스 차관인,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자 강대국들이 한국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법과 그 무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아르헨티나와 공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내놓지 않는 절대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국의 제안이 사기일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핵심 기술을 넘긴다는 말인가라며 오히려 배후에 숨겨진 음모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보증한 공식 문서에는 천국-2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위한 정밀 진단 알고리즘과 현지 생산 라인 구축 계획이 명확한 수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과거 강대국들에게 기술 구걸을 하며 겪었던 그 처절한 서러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은 강대국들처럼 무기를 볼모로 타국의 안보를 흔들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 세계 방산 시장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한국이 상도덕을 어기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기술을 퍼주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며 비웃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술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 주제에 어떻게 감히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며 한국의 위상을 억누르려 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보란듯이 아르헨티나 기술진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천국-2의 핵심 제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그들의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한국의 제조 공정은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반도체 클린룸보다 더 정밀하게 관리되는 조립 라인에서 천국-2의 탐지 레이더 소자가 초정밀 로봇에 의해 0.001mm의 오차도 없이 박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측 기술진은 전율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수작업에 의존하며 불량률과 싸울 때 한국은 이미 민간의 초정밀 자동화 공정을 군사 무기에 이식하여 압도적인 양산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던 한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안보의 새로운 표준이자 가장 정의로운 파트너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강대국들의 그 모든 회유를 뿌리치고 끝내 한국의 손을 잡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고객이 아닌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할 때 한국은 오히려 우리의 발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40년 전 포클랜드 전쟁의 비극 속에서 우리 조종사를 구했던 그 이름 모를 한국 장교의 진심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이제는 천국-2라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한국이 숨겨왔던 이 비장의 태도는 단순히 무기의 성능을 넘어 전 세계 국가들의 주권을 회복시키는 총성 없는 전쟁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세계 안보 지형의 정점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파격적인 기술 공유 결정이 전 세계에 타전되자 강대국들의 방산 시장은 공포 섞인 비난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미 시장을 자신들의 독점 점유물로 여겼던 중국의 반응은 거의 발광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한국의 천국-2 시스템은 결국 미국의 기술을 빌려온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감히 대륙의 기술력을 넘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아르헨티나 언론에 대대적인 역선전물을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참교육한 한국의 진짜 실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진행된 가상 교전 시뮬레이션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 중국산 방공 시스템과 한국의 천국-1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 테스트했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강력한 광대역 전파 방해를 걸자 중국산 레이더는 단 5초 만에 화면 전체가 노이즈로 뒤덮이며 먹통이 되었습니다. 표적이 어디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가상의 미사일은 이미 아르헨티나의 심장부를 타격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우리 지휘관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국-2는 달랐습니다. 동일한 강도의 전파 방해 속에서도 레이더 화면은 소름 끼치도록 깨끗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개발한 다기능 레이더는 적의 방해 전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그 사이에 빈틈을 찾아 주파수를 초당 2000번 이상 도약시키는 경이로운 연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탐지거리는 방해 전파 속에서도 120km 이상을 유지했고 표적 추적 오차는 단 0.05도 이내로 제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가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 둔 것이 아니냐며 외국 참관단이 서버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고 다시 켜는 돌발 행동까지 벌였지만 재가동된 천국-2는 불과 1초 만에 다시 표적을 포착하며 자신들의 실력이 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미국의 군사 분석가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오류라며 한국의 시스템이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그만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런 고출력 저잡음 소자 기술을 완성했단 말인가라며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얕보던 그들은 한국의 송수신 모듈 하나하나가 민간의 최첨단 5세대 통신 기술과 접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무시하던 그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주파수 제어 알고리즘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더욱 압권이었던 것은 실시간 통합 방어 네트워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 한 발을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구형 레이더와 초소형 감시 장비까지 모두 하나로 묶어 천국-2의 두뇌에 연결하는 초연결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강대국들이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절대 해주지 않던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한국은 조그만 나라 주제에 무슨 수로 이런 거대 통합 코드를 짰냐는 비아냥을 비웃듯 민간 대기업의 클라우드 연산 기술을 군사 보안망에 이식하여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못한 초저지연 데이터 링크를 우리 앞에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에 전 세계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위상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숨기고 타국을 통제할 때 한국은 오히려 기술을 나누어주며 진정한 안보 자립을 돕는 모습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시당하던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닮고 싶어하는 안보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강대국의 회유를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은 이처럼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과 진심, 어린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을 향한 한국의 참교육은 이제 남미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의 상식을 바꾸어 놓으며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결정이 공식화되자 전 세계 언론은 연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에 대해 특집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그저 강대국의 기술을 적절히 버무려 싸게 파는 나라 정도로 얕보았던 서구의 군사 전문지들은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제안한 천국-2의 최종 사양서를 입수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정거리 4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음속의 5배로 날아오는 탄도탄을 직접 타격하여 분쇄하는 이 무시무시한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이 모두 한국 대기업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국산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은 조그만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런 초정밀 유도 기술의 정점인 탐색기를 독자 개발했냐며 여전히 의구심을 보였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실제 요격 성공률 100%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르헨티나 국방부가 가장 크게 놀랐던 지점은 한국이 제안한 토탈 안보 솔루션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 포대를 넘겨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르헨티나의 구식 레이더망을 하나로 묶어 인공지능이 최적의 요격 수단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무상으로 구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이 수조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해도 결코 해주지 않던 고난도의 작업이었습니다. 외국의 기술진은 한국 따위가 무슨 수로 이런 복잡한 통합 코드를 짰겠느냐며 시스템의 과부하와 붕괴를 예언했지만 한국이 설치한 시스템은 가동 직후 단 0.01초의 지연도 없이 아르헨티나 전역의 감시망을 하나로 연결해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던 분석관들은 처음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너무 빨라 장비가 가짜 신호를 생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메인 서버의 접속 로그를 샅샅이 뒤지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기업이 제작한 전용 서버 칩셋은 초당 수십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처리하며 실제 적기의 움직임을 실시간 3차원 영상으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십수년에 걸쳐 도달한 기술적 정점에 한국은 민간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과 통신 기술을 결합하여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얕보이던 한국의 위상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안보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한국의 실력을 의심하며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강대국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자적인 안보 생태계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과거 기술 전수를 거부하며 자신들을 문전박대했던 강대국들을 향해 보란 듯이 세계 최초의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소형화 성공을 발표하며 기술적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강대국들이 한국의 알고리즘을 연구하며 어떻게 하면 저토록 간결하면서도 정교한 연산이 가능한지 해답을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르코스 차관인 제가 강대국들의 거센 압박과 경제, 제재 협박 속에서도 한국의 손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한국이 보여준 이 충격적인 기술적 우위와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팔아 수익을 남기려는 장사꾼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국방을 진심으로 돕는 유일한 혈맹이었습니다. 40년 전 포클랜드의 전장 속에서 한국인 장교가 보여주었던 그 희생 정신은 이제 천국-1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되어 남미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숨겨온 이 무시무시한 저력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달려가며 전 세계 안보 역사를 새로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채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